1년 365일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가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난 항상 행복한데 넌 왜 그러고 있냐? 이러면 그 사람은 닌겐입니까?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랜만에 정신건강으로 찾아뵙네요. 오늘은 현대인의 고질병, 우울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거기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다루어 봤으니 놓치지 마세요. 다음 항목에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하나씩 읽고 넘어가 볼게요. 1번, 성욕이 감퇴되었다. 2번,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3번,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4번, 기분이 울적하거나 울기를 잘한다. 5번,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기분이다. 6번, 자책을 잘한다. 7번, 외롭다. 8번, 매사에 걱정이 많다. 장래에 희망이 없다. 9번,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매사가 힘들다. 10번, 허무한 느낌이 든다. 많은 항목이 해당되시나요? 그럼 이번 영상 주목해 주시고요. 우울증의 종류부터 살펴봅시다. 우울증은 1차적 우울증과 2차적 우울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적 우울증은 이전에 정신장애나 만성적 신체 제약이 없는 경우 우울증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우울증 없이 정상적으로 지내는 기간이 중간중간 섞이기도 합니다. 2차적 우울증은 이러한 톱니바퀴처럼 다른 정신질환이나 만성질환에 의해 나타나고 상태가 계속 좋지 않은 경향을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 3분의 1이 부차적 우울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1차 우울증에서 자살의 위험성이 크게 높고요. 2차 우울증에서는 우울 증상 외에도 갖고 있는 질환을 치료해야 하고 치료를 한다면 우울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울증 왜 발생할까요? 40%는 유전이고 60%는 환경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릴 적 부정적 생활이 뇌의 영속적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게 쉽게 만든다고 합니다. 조기의 학대, 방임 혹은 이별의 경험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떤 환자는 가을과 초겨울에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효과적인 치료법은 가을철과 겨울철에 햇빛과 비슷한 파장의 인공불빛을 오랫동안 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정신증과 조증, 우울증 상태를 촉발 가능하고요. 그 밖에 항고혈압제, 지질강화제, 에스트로겐 수용기 조절제, 항말라리아제, 황체호르몬 같은 프로게스틴 방출 피임제, 프라프라놀롤 같은 부정맥 치료제 등이 이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인자로 가까운 친척의 죽음, 폭행이나 강간, 심각한 부부 문제, 그리고 이혼이나 이별도 우울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상실감과 수치심과 관련된 이별이 사망에 의한 상실보다 더 우울증을 유발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해요. 사람에 따라 우울을 일으키는 인자가 다른데 자기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로 자기감을 사회적 연결성으로 두는 환자는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상실했을 때 우울증이 촉발되게 되고요. 이를 의존형이라고 하고 의존형은 그들의 우울증의 근간이 1차적으로 상실, 외로움 등의 저하된 기분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감을 극복과 성취에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학업이나 직업에서의 실패에 대한 반응이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를 함의평이라고 하고 함의평은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이고 경쟁적이고 일이나 학업에서 목적 달성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을 죄책감이나 무가치감으로 표현하고요. 이들은 또한 실패하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율성이나 자제력을 잃었다고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이나 출산, 음주 습관 변화와 관련되기도 합니다. 주로 나타내는 임상적 양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주로 심리적인 것, 무가치감, 절망감, 자해나 슬픔, 두려움, 근심, 걱정 또는 단순한 의기소침, 자책이나 집중력 저하로 나타나게 되고요. 펑펑 우는 것부터 의기소침한 상태까지 다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인 것인데요. 불면증이나 식욕부진, 통증, 심계항진, 숨쉬기 어려움, 위내장 기능장애, 두통, 신체적 불편감만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기운 부족이나 피로, 환각이 들리기도 하고요. 이제 치료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적절한 방어기제를 갖는 것입니다. 미숙한 방어기제는 자기 비난이나 과장된 생각으로 우울 증상에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은 보편적이고 이론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나가게 합니다. 두 번째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있는데요. 심리 치료 같은 경우는 재발의 방지에 도움을 주고요. 덜 심각한 우울증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약물 치료는 신속하고 강력한 효과가 있고요. 급성 우울 증상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급성 증상이 완화된 이후 6개월간은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상태가 심각할 때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우울증을 넘어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로 행복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우연히 주머니 속으로 굴러 들어오는 일은 없어요.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여러 경로가 있겠지만 어떤 길이든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 상황 자체를 우리가 행복하게 바꾸거나 외부 상황이 어떻든 우리 자신 내부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것도 효과적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원하는 대학에 가면 행복할 것 같다면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인간관계로 인해 우울과 불행이 온다고 생각한다면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법을 배운다던가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이 방법은 예측 불가능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개입되어 있어요. 죽기 살기로 공부했는데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리 내가 멋져지고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행복을 느끼는 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의 내면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확장입니다. 뭐를 확장하냐? 시야의 확장과 시간의 확장이 있습니다. 시야의 확장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저기 관심사를 하나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관심사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한 가지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서 불행을 느낀다면 내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나의 삶을 채우는 게 100가지가 넘는다면 어느 한 가지에서 불행을 느낀다고 해서 내 삶이 불행해지진 않겠죠. 이 관심사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들에게만 관심 있는 어머니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친다면 같이 불행해지실 건가요? 취미가 없고 관심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야가 확장되면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를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어떤 상황에서 불행할 이유밖에 모르는 사람이 시야가 넓어진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도 있구나 라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무지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행복해야 하는 이유를 많이 탐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유식한 사람이 되세요. 시간의 확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삶은 단순히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항상 행복해 보이던 중학교 동창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사는 게 행복하냐?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으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세계 여행을 같이 데려가줘서 그때만 생각하면 행복감이 솟아오른다고 하더군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과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추억을 회상해서라도 행복해질 수 있으면 행복해지세요. 과거는 미화된다고 하니 행복의 소스는 찾기 더 쉽겠네요. 이제 미래로 넘어가 보죠. 1년 365일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병에 걸려도 저만치서 차가 질주에 달려와도 현재가 너무 행복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다가오는 위협에 대처하지 못하고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별을 해도 행복한 사람은 평생 행복해 하다가 독거노인으로 살다 죽겠죠. 그리고 항상 행복한 사람 옆에는 친구가 있을까요?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나도 힘들고 아팠던 적이 있어야 친구가 힘들 때 같이 아파하고 공감해 줄 수 있겠죠. 친구가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난 항상 행복한데 넌 왜 그러고 있냐? 이러면 그 사람은 닌겐입니까? 상처 가득하고 힘든 세상, 서로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게 인지상정이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정리하면 현재의 우울감이나 불행은 우리의 미래를 좋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고 만끽하세요. 두 번째로 운동입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항우울제와 버금가는 유일한 행동 방법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숨이 찰 정도의 하루 30분 내외의 유산소 운동은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시켜줍니다. 우울하다면 밖으로 나가서 달려보세요. 마지막으로 경영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과 장소로 적절하게 나를 분배하는 겁니다. 퇴근하고 힘들다고 침대에 누워있는 건 행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취미생활을 갖고 거기에 시간을 분배하고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의식적으로 가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혼자보다는 함께가 좋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프로바인에 의하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30배 많이 웃는다고 하네요. 웃음은 만병통치약인 거 아시죠? 오늘 영상으로 행복감이 늘으셨다면 저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신건강 콘텐츠는 공황장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